때는 1924년 1월 5일 한 남성이 일본 도쿄 왕궁 주변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심각한 표정? 왜? 왕궁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점점 궁으로 가까이 다가가. 결심? 궁에 다가가면서? 그때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들이 다가오자 이 남자는 경찰들을 밀쳐내고 갑자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궁과 이어지는 다리에 힘껏 던졌어. 궁과 이어지는 다리에 뭔가 던졌다고? 뭘 던졌는데? 그 남성이 있는 힘껏 던진 것은 바로 폭탄이야. 폭탄? 폭탄을 던졌다고?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남은 폭탄을 다시 꺼내 들고 다리로 달려가기 시작해. 궁을 지키던 초병들이 깜짝 놀라서 그 남자를 막기 위해 달려들자 이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폭탄을 다시 던졌어. 두 번째 폭탄? 폭탄이 하나가 아니라 더 있었던 거네? 맞아. 그런데 두 번째에 던질 때는 폭탄이 하나가 아니었어. 폭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두 개를 동시에? 그럼 총 세 개를 일본궁에 던진 거야? 그렇지. 자기 품속에 폭탄 3개를 숨겨두었다가 던진 거야. 그것도 보초병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폭탄을 던지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한 거구나? 그런데 그 남성은 왜 그렇게까지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려 한 거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해. 끔찍한 사건?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에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큰 화재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 큰 지진? 너무 무섭다. 건물도 무너지고 화재까지 나다니. 맞아. 이를 관동대 지진이라고 해. 그런데 내가 말하려던 끔찍한 사건은 이 지진을 말한 게 아니야. 그 일은 지진 이후에 벌어졌어. 응? 지진이 끔찍한 일 아니었어? 지진 이후에 벌어지다니? 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조선인이 범죄를 계획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부분이 있었어. 이 내용이 신문에 과장되어 보도되면서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간 거야. 갑자기? 너무 황당한데? 조선인이 무슨 범죄를 계획했다는 거야? 맞아. 황당한 소리지?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어. 지진 피해의 분노를 조선인들을 무참히 죽이면서 푼 거야. 심지어는 이를 막아야 할 군인과 경찰이 그 일에 동참하기도 했어. 뭐? 군인과 경찰까지? 아무리 지진 이후에 세상이 혼란했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 그렇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관동대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특히 독립운동가 분들이 분통해하셨어. 그 중에서 당시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열단은 이 학살 사건과 일본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거사를 준비했어. 의열단. 단체 이름이야? 의열단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그해 11월에 만들어졌는데 의로운 일을 맹렬히 추진한다는 뜻으로 무력을 통해 일본과 싸운 무장 독립단체였어. 그 중에서 이분이 이번 거사를 위해 일본으로 몰래 잠입하신 분이야. 이분이 일본 왕성에 폭탄을 던지신 분이구나? 맞아. 이 분은 김지섭 의사야. 중국 상하이에서 동지였던 윤자영 선생과 계획을 논의하고 일본으로 몰래 잠입하셨지. 원래는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져 일본 주요 인사들을 처단할 목적이었는데 의회가 중단되면서 목표를 왕성으로 변경했어. 일본 왕에게 조선 침략과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폭탄을 던지신 거구나? 그래서 던진 폭탄은 어떻게 됐어? 아쉽게도 준비했던 폭탄이 모두 터지지 않았어. 김지섭 의사는 경찰과 초병에게 잡혀서 체포되셨고. 너무 아쉽다. 힘들게 폭탄을 던지셨을 텐데 그게 터지지 않다니. 그럼 체포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 김지섭 의사는 이치가야 형무소에 수감되셔서 조사를 받았는데 준비했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셨다고 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시다니 너무 슬픈 일이야. 맞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이후 김지섭 의사는 재판장에서 투쟁을 이어나가셨는데 무죄 아니면 사형을 구형하라는 주장을 하셨어. 일본 입장에서는 사형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투쟁하는 게 당연한 일이니 무죄라고 말이야. 그래, 맞아. 오히려 남의 나라를 마음대로 빼앗은 일본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잖아. 당연히 무죄지. 하지만 일본이 풀어줬을 리 없지? 응. 무죄로 풀려나셨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어. 하지만 김지섭 의사는 침략자들에게 선처를 구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이셨고 이후 1928년 치바 형무소에서 안타깝게도 순국하셨어. 너무 슬픈 이야기다. 결국 해방도 못 보고 돌아가시다니. 응.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이런 김지섭 의사의 거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야. 비록 폭탄이 터지진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일본에 투쟁하신 분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해. 응. 나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돼서 많이 부끄럽지만 앞으로는 꼭 김지섭 의사의 독립운동을 잊지 않고 기억할게.